이제 어디 가신 거예요? 이제 저희가 시니어타운 개발 운영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4호점 오픈 준비 때문에 현장 가려고 합니다. 주거 문제가 많은 편인가요, 대한민국이? 시니어 주거는 핵심은 공급 부족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니어 주거는 뭐냐면 노인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 아파트는 그 의식주를 먹는 것도 본인이 다 하잖아요. 가사나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 다 본인이 기능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어르신들은 공간만 있지 식사나 돌봄이나 일상생활을 점점 혼자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공간과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 아파트에는 서비스가 없어요. 그리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잘 하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비스가 결합된 공간이 필요한 게 이제 시니어들이 필요하신 건데, 그러려면 이제 비용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얼마씩 부담하나요? 노인 돌봄을 10분만 쓰겠다, 20분만 쓰겠다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하실 거잖아요. 한 명의 인건비가 그대로 들어가고 최소 300만 원, 400만 원 현재의 어떤 돌봄 물가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인건비만 포함된 거고 주거비나 식사 비용, 의료 비용, 용품 비용은 다 빠져 있으니까 500만 원, 600만 원을 넘어가는 거죠. 어른들이 그게 감당이 되나요?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결국에는 부모님의 의식주, 삼식은 챙겨야 되고 스스로 못 하시니 타인을 쓰실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자녀, 며느리, 자식들이나 며느리가 다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써서 효도를 외주하는 거죠. 저희가 시니어타운 가고 있잖아요. 네. 서울에서 얼마나 걸려요? 서울에서 40분? 좀 많이 먼데요? 많이 멀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네. 타겟이 서울, 강남분들 타겟이기도 한데 용인, 분당 타겟의 어르신들 모시는 공간으로 일단 계획을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되게 멀리 하면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사람들이 안 오지 않을까요? 접근성도 뭐 맞을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도심에 하면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복지 사업이 아니잖아요. 돈을 벌려면 고객이 납부하셔야 되는 금액이 커져요. 가령 용인에 하면은 이제 400만 원 월 500만 원대로 하면은 이제 적정 비용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데, 시내로 들어온다, 강남에 한다 그러면 이제 400만 원, 5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월세를 내는 시설로 해야 수익률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객 부담이 많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정한 땅값에 너무 멀지 않는 입지에 적정 월세를 낼 수 있는 입지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운영하시는 이 시니어타운 사업은 얼마예요, 비용이? 이제 여러 타입을 저희가 개발을 하는데, 지금 가는 시설은 이제 케어다 케어홈이라는 컨셉이고요. 케어가 있는 중소형 실버타운이라는 컨셉이고, 서비스 레벨은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프리미엄 시니어타운들 대비 서비스 종류나 서비스의 깊이나 서비스 시간은 많아요. 대신에 규모를 좀 줄이고, 저희가 뭐 보증금은 5천만 원 밑으로 하고 월세는 이제 3, 400만 원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5천에 300에서 한 5천에 400 정도 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은 매우 적고 월세는 조금 프리미엄 시니어타운과 좀 비슷한 수준이고, 강남에 있는 시설들보다는 좀 저렴한 포지션입니다. 그럼 그렇게 300에서 400을 내면 한 달을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뭐 90씩이라고 해서 세 끼를 다 챙겨드리고요. 네. 거기에 간식이랑 돌봄 서비스 비용, 의료를 관리하는 비용이나 여가 관리, 이런 취미생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지원해드리죠. 근데 이걸 300만 원씩을 낼 수 있는 노인들이 많이 있나요? 중산층 어르신들은 대부분 부담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이 한국에 생각보다 많다. 또 하나 더는 돌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분도 많은데,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간병비 쓰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100만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이 간병인을 안 쓰고 시설에 들어가면은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여긴가요? 네, 여기입니다. 4호점. 아, 여기가 시니어타운인 거예요? 컨셉이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 동네에 맞게 100세대 미만으로 중소형 규모 하는 게 저희 타겟. 여긴 총 몇 명이서 사시는 거예요? 여기는 보통은 한 80세대 하는데 저희는 29명 대상으로 해서 좀 쾌적하게 운영하는 프리미엄 시설입니다. 오. 아직은 정식 오픈 전이고 최종 점검차 왔습니다. 여기에 그럼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최소 나이대가 있는 건가요? 최소 나이대는 이제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이고, 컨디션은 몸이 좀 불편하셔도 되고 건강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와, 오, 좋다. 야, 이게 시니어타운이구나. 오. 생각보다 되게 좋은데요? 여기가 로비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1층에 이제 공용 공간, 거실 겸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 여긴 뭐예요? 오. 자체 정원. 보통은 이런 시설에 요양원을 지어서 보조금 받는 복지시설을 운영해요. 등급을 못 받은 분들은 여기 못 오시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집에서 불편한데 당장 내일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조금 서비스를 받으면 등급 받는데 두세 달 걸리고, 그 컨디션이 병원 가기는 그렇고 조금 불편한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케어가 있는 실버타운, 케어가 있는 집이라는 컨셉으로 마당, 거실, 정원, 이제 위에는 이제 시니어타운
집처럼 운영해서 방 사이즈는 줄이고 네. 거실을 넓혀서 좀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이제 솔루션을 만든 거죠. 아, 그럼 거실을 늘렸다면 방은 좀 작다는 건가요? 그렇죠. 잠잘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줄이고 그래서 비용을 아끼고 공용 공간 이런 걸 넓혀서 놀거나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할 수 있는 넓혀서 더 이제 활동성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방이 좁으면 답답하지 않을까요, 어르신들이? 그렇진 않아요. 왜요? 되게 일반적인 요양원이 2평, 3평인데 네. 저희는 두세 배 크게 가기 때문에 이건 무슨 공간이에요? 여기가 또 거실인 거예요? 네, 층별 공용 공간 오.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게 각 방이 있고 각 네. 방에서 어르신들이 나와서 이 8분, 10분이 한 동네 마을에 대해서 지내는 아, 이게 약간 그러니까 어른들 마을회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건물의 전체 공용 공간이 1층이고 네. 2층의 공용 공간이 이 거실인 거예요. 거실이고. 아, 밑에서 보시는 거랑 또 다르죠. 그러네요. 아, 확실히 좀 숲이 있으니까 되게 좀 힐링된 느낌이다. 저희가 공통적으로 하는 게 이제 오감이라고 해요. 오감 네. 케어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의 어떤 촉각, 시각, 구각, 어떤 미각 이런 부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퇴화하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꽃이나 장치를 통해서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게끔 돕는 컨셉이 또 저희 시설이에요. 요양원에 가면 그냥 누워 계세요 이렇게 가잖아요. 기 관리 이런 거를 이제 돕는 거죠. 아, 여기 이제 방인 거예요? 네, 이제 1인실. 이게 1인실이라고? 네. 이 정도면 꽤 큰데? 크죠. 이제 웬만한 이제 오피스텔 사이즈보다 크고 이게 일반적 요양원은 여기 한 4분 정도 계세요. 여기에요? 네. 왜냐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공간에 이제 효율적 관리하는데 네. 서비스 만족도를 고민하지는 않거든요, 크게. 저희는 1인이 최대한 쾌적하게 지낼 수 있게끔 특징이 이제 창을 크게 내서 네. 갑갑함을 없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요양병원이 아니라 실버 타운이자 타운하우스인데 케어가 있는 타운하우스 이런 컨셉을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웬만한 원룸도 크다. 이 정도면 어르신들도 별로 안 답답하겠네. 안 답답하시죠? 화장실도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오. 아직 뭐 준비 중인 거고요. 네. 이런 부분들 이제 1인이 그대로 쓰게 되고 이런 손잡이가 있어서 신체가 네. 불편하셔도 계속 쓸 수 있게. 샤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샤워는 이제 여기서 하셔도 되고 네. 이제 또 샤워장이 따로 있어요. 왜 따로 만드신 거예요? 불편하셔도 이제 주변에 간병인의 요양보호사가 도와줄 수 있게끔. 아, 하긴 나이 드시면 혼자 하기 어려운 네, 분들도 혼자 있겠네요. 제대로 쓰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여기 남성 샤워실이구나. 네. 이제 아직은 이제 기구들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손잡이 아, 근데 왜 시설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팀별로 돼 있어요. 왜냐면 또 개인정보나 이런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 너무 많은 대중목욕탕처럼 하기보다는 아, 이런 거는 그럼 혼자서 씻을 수도 있지만 옆에서 도와줘서 같이 그렇죠. 시켜줄 수도 네. 있다는 거네요. 괜찮다. 야,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근데 여기는 왜 2명이 쓰는 거예요? 여기는 2인실입니다. 여기 부부 공간인가요? 부부가 오셔도 되고 네. 뭐 친구가 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친해지는 분들끼리 같이 지내셔도 되고 아, 진짜요? 네. 혹은 여기서 1인실이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비싸실 거잖아요. 1임실이 얼마요? 아직은 가격을 계속 이벤트 중에 책정하고 있는데 300 중반에서 400 초반. 근데 이렇게 가면은 이제 몇십만 원이 줄는 거죠. 이제 혼자 지내서 좀 더 쾌적한 부분도 있는데 심심하실 수 있잖아요. 마음 맞으신 분들이면 여기서 더 지낼 수 있는 거죠. 아, 진짜 나이 드시면 적적하고 되게 외로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이 시니어타운에서 노인들 간의 연애도 이루어지고 그런가요? 당연히 썸은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것 같고 나이 들어도 썸은 다 타네요. 그러지 않을까요? 저희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어르신들을 보면 저분들이 썸을 탄다는 게 보일 때가 있나요? 그런가요, 원장님? 맞아요. 역시 사랑은 나이를 먹어도 변치 않군요. 그러신 거죠? 그럼요. 네. 오, 이건 무슨 공간이에요? 여기 이제 단체 프로그램실이고요. 이제 이런 거는 시니어 분들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뭐 무거운 거 드는 게 아니라 유연하면서도 기능은 하게끔 운동해야 되는 게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장치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사지랑 이제 뭐 팔이나 다리들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재활 운동 기구입니다. 그래서 단체 운동할 수 있게끔. 아, 이렇게 당기는 거구나. 이 어르신들은 이런 당기는 힘도 힘들 수 있잖아요. 너무 큰 근육 안 사용하면서도 물이 안 가게끔 운동할 네. 수 있는. 이건 뭐예요, 대표님 이거? 여기는 이제 찜질방이에요. 찜질방이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찜질하시고 맞습니다. 여기서 샤워하시고. 이게 네. 공용 목욕탕이구나. 실제 목욕탕처럼 해서 이제 스파. 일반적인 요양원에는 이런 게 없고요. 네, 저희처럼 이제 시니어 타운 컨셉으로 해서 네. 이제 외부인도 오실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이런 시설은 저희가 제일 처음 도입한 걸 겁니다. 뭐야? 미용실이 여기는 있어요? 아직은 이제 의자랑 안 들어왔는데요. 어르신들이 뭐 몸이 불편하시는데 머리랑 이미용이랑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서 하시게끔 여기서 하시는구나. 이제 의자랑 들어올 거고 그럼 여기서 하는 것도 무료인 거예요? 기본 서비스를 하시고 있고 아니면 빤말을 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전문 미용사를 부르면 또 유료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물리치료 공간이고 이제 물리치료사가 의무로 있어야 돼요. 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재활이랑 전기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돼요. 노인 시설이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매일 여기 상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물리치료 받는 것도 공짜인 거예요? 기본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면 1시간이다 이렇게까지는 기본 서비스 나오고 어디가 더 불편하다 그러면은 돈을 더 내고 그래서 받는 그때 형태가 또 되고. 추가금이 내는구나. 다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네, 된다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거죠? 이건 뭐예요? 여기도 사무실. 직원들 여기 상주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는 또 간호사가 또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가요? 네. 간단하게 처방이나 뭐 복약 지도나 약 먹어야 되고 뭐 혈압약, 당뇨약 이런 부분들이랑 예를 들면 약이 섞이거나 네. 드시면 안 되는 약들 이런 부분들도 간호사가 다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리를 이제 할 거고 여기는 이제 단체 세탁할 수 있는 공간. 여기서 세탁기 놓으면 하는 거네요? 네. 다 그럼 이걸 직원분들이 어르신들 거 다 대신 해주는 거예요? 대신해드리기도 하고 원하시면 더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약간 병원 입원실이 되게 뭔가 개인화되고 집스러운 느낌으로 바뀐. 맞습니다. 네. 1층은 또 일종의 뭐 리조트 같은 느낌도 네. 나고 지하와 1층이 공용 공간이고 2층, 3층, 4층은 각자 쓰는 주거 공간. 주거 공간 쓰는 그 거죠. 동네인 거죠. 근데 이게 약간 다 같이 살다 보니까 여기서 어르신들끼리 싸우면 서로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잘 조율하는 게 또 저희 역할인 거고. 혹시 이런 거 하시다 보면 어르신들끼리도 파벌이 나뉘거나 서열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럴 수 있죠. 사는 공간이 어디든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르신이어서 생긴다라기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노인이 돼서 어떤 곳에 살까는 생각을 잘 안 해보잖아요. 근데 저는 대표님 통해서 이런 데가 있구나.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네. 닥쳐야 고민하는 거. 나이가 안 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무조건 노인이 있고 무조건 부모님이 아프신데 그 고민을 안 하다가 부모님이 아프고 입원하면 그때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찾고 빨리 가야 되니까 안 좋은 시설 가는 건데 사실은 이제 미리 준비해야 되고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됐던 거. 또 하나 더는 너무 보조금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서비스, 좋은 시설에 대한 공급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뭐 강의도 하면서 좋은 시설들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대기업 시행사들은 몇 년 뒤 크게 할 거니까 5년 뒤에 오픈할게. 근데 좋은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 네. 그래서 저희가 케어닥은 모르겠고 일단 우리가 먼저 오픈할게 라고 해서 케어가 있고 조금 더 좋은 시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 형 실버타운을 보다 빠르게 확장이 된 거죠. 이게 지금 그러면 어떻게 1호점, 2호점, 3호점 공실 문제는 없나요? 공실 문제는 아마 다른 업체들은 있었을 것 같고요. 저희는 노하우도 있고 저희가 하는 다른 케어 서비스도 있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지금 1호점, 2호점, 3호점 다 다 차있나요? 찼죠. 네. 그럼 이제 여기도 차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대기가 훨씬 더 많으세요. 여기가요? 네, 아직 오픈 전인데 대기가 훨씬 더 많으십니다. 우리 20, 30대의 관점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결국 나이를 먹었고 언젠간 이렇게 어른이 되고 언젠가 어디선가 살아야 될 텐데 오늘 대표님 덕분에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네요. 대표님도 처음에 이 시니어 사업을 할 때 이렇게까지 수요가 있을 거라 생각하셨나요? 저는 2, 3년 뒤에 이런 수요가 더 생길까 봤는데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고령화 문제가 좀 더 빠르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할까요? 어려워요. 일단 어르신들 대하는 거를 싫어하시고 노인 산업이 돈이 안 된다는 고정관념도 있고 사건 사고 계속 생기잖아요. 어르신들 넘어지시고 뭐 이제 돌아가시고 불편해지고 클레임도 있는데 저처럼 어떤 사명감, 문제 해결 관점에서 안 보면 단순히 뭐 100억을 벌겠다, 10억을 벌겠다 하면 그냥 코인 사고, 부동산 사면 더 쉽게 벌거든요. 문제 해결이랑 산업의 방향, 사업의 방향이 좀 싱크가 맞아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같아요. 노인 사업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막 시작되는 건가요? 노인 돌봄을 산업으로 정의한 거는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이 왜 시니어 산업이 요즘 뜨냐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정부 주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산업화는 잘 안 됐는데 이제는 정부가 방향성을 기업이 돈을 버세요. 정부가 다 못 커버하니까 산업화하세요. 이런 관점으로 가고 있고 또 하나 변곡점은 베이비부머라고 하거든요. 58년 개띠. 대한민국의 가장 인구 계층이 두껍고 가장 돈 많고 산업이 가장 성숙했던 그 인구 계층이 한 1,300만에 1,500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노인이 언제 되냐? 바로 올해 하반기 내년 초부터 65세로 넘어가요. 즉 베이비부머라고 하는 가장 돈 많은 계층이 노인이 되기 시작하니까 기존보다는 다르게 노인 산업이 바뀔 거다. 어떻게 보면은 업그레이드 혹은 페이지 2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성장이 올해 내년부터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일본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예. 지금 벌써 10년 됐다고 하는데 일본은 지금 몇 년 차예요 그러면 이 사업에? 일본은 저희가 이 노인 돌봄 관련된 보험이 있잖아요. 장기요양 보험이 2008년부터 됐는데 일본은 2000년부터 했어요. 8년에서 10년 정도 먼저 시작한 거죠. 그래서 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옆 나라고 똑같이 노인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10년 더 늦었을까요? 물론 이제 개화나 뭐 이런 부분도 영향을 끼쳤겠지만 노인 산업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베이비부머거든요. 인구 구조를 봐야 되고 한국 전쟁은 뭐 50년, 53년, 태평양 전쟁을 우리보다 약 10년 정도 먼저 했잖아요. 태평양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인구가 늘었고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에 인구가 늘었으니까 그때부터 베이비부머가 차이 난 게 제도적으로, 인지적으로, 산업적으로 영향을 연쇄적으로 준 거죠.